이제 리폼이 완료되어서 완료된 상태의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외관이고요. 외벽 페인트는 제가 다 칠했어요. 들어가 보시죠. 여기 우체통은 새로 달아주었고요. 이 문도 제가 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마가 다 떨어질 것 같았는데 비가 새서 처마도 새로 해주었어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실내가 훤해졌죠. 제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방이에요. 여기 비가 세가지고 천정이 다 내려앉으려고 했었고 벽도 다 내려앉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벽을 베니아로 발라준 다음에 벽지를 발라줬습니다. 바닥은 장판을 깔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언밸런스한 조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업자가 했어요. 저는 이제 스킬도 안 되고 또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가 저는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어려운 건 다 업자가 했어요, 사실. 그리고 화장실인데 전기를 새 걸로 갈아주었어요. 지금 이 바닥은 아직 공사가 사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 바닥은 원래 장판을 깔아주기로 했는데 업자가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문도 제가 새로 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이고요. 아직 쓰레기가 좀 있어서 오늘 들어갈 때 갖고 가야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문도 제가 칠을 했고요. 아직 제 짐이 많이 남아서 짐을 빼야 돼요. 오늘 다 못 뺄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씩 남긴 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크대는 새로 했습니다. 이쪽 싱크대도 새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도 지난번에 제가 칠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세면대, 세면대고요. 세면대도 새거로 갈아주었고요. 여기 수납입니다. 수납. 그리고 목욕탕이요. 목욕탕 손잡이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것도 더 새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목욕탕도 제가 한번 칠을 해주었고요. 아직도 지저분한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제 와서 클리닝을 해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식탁을 놓고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되겠죠? 2층 올라가 볼게요.
계단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작은 쪽 방? 작은 방이에요. 창호지는 다다미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새로 발랐고요. 이게 뭐냐면 얘는 다다미가 태양빛을 받으면 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들어갈 때 얘를 이제 쳐주면 태양빛이 차단이 되니까 다다미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방이고요. 큰 방도 다다미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창문에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여기 커튼 레일도 다 새로 달아주고요. 그리고 베란다는 방수 페인트 칠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방수 공사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상 애프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영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매는 이게 좀 아쉽네, 투자매는 이건 좀 잘했네 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건 이제 각자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집은 215만엔에 구입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11만 6천엔 들었고요. 등기 비용으로 13만엔 들었습니다. 다다미 교환 비용으로 10만 7천엔 들었고요. 메인 공사로,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를 간다든가 싱크대를 간다든가, 그게 166만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구입한 자재가 5만엔 정도 들었고요. 이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게 됐는데 그게 5만엔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세는 전 소유자와 제가 이제 분할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한 3만엔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429만 3천엔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계산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집을 팔았을 때, 현 상태에서 팔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감정을 한번 받아봤어요. 480만엔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부동산 업자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430만엔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팔 때 480만엔이면 그래도 50만엔 남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제 법인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단기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단기는 40%. 그러니까 이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50만엔의 이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0%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는 뭐 20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팔 때 중개 수수료하고 등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30만원이 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는 손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 집을 이제 월세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윤을 보면 5.5만원의 모집 중이에요. 그런데 제 예상인데 한 5.2만원 정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5만원으로 잡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 곱하기 12, 12달 하면 60만원이죠. 그런데 고정자산세가 연 5만원 정도 들 것 같고요. 수리 같은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예비비로 5만원을 빼 놓으면 연간 순이익은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수익률이 11.6% 정도 되네요.
또 5년 후에도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는 가정 후에 이 집을 팔게 되면 그때 상태에서도 한 430만 원 이상은 받거든요. 다소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돈 43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10% 정도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좀 작게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을 한다던가 코인을 한다던가 FX 그런 환차를 노리는 그런 부업이나 투자가 있긴 한데 사실 좀 리스크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10%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합니다. 혹시 일본의 헌집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4개월 동안 리모델링 시리즈를 만들어 보았는데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리모델링 시리즈는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